낯선 땅에서 조롱받던 한국 유학생이 미국 교실에서 보여준 충격적인 순간, 단 한 번의 분필 소리로 교실은 침묵에 빠졌고 미국 교사의 얼굴은 창백해졌습니다. 교환학생으로 온 소년에게 고의로 내준 대학 수준의 문제가 역풍을 맞은 순간 그의 손에서 분필이 움직이기 시작했죠. 한국인의 자존심이 걸린 이 승부, 그 결말이 SNS를 뜨겁게 달군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 이 이야기의 주인공 민준이 미국 교실에서 일으킨 작은 기적을 함께 만나보시죠. 한국에서 교환학생으로 미국 명문고에 온 민준은 첫날부터 낯선 시선들에 둘러싸였습니다. 교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웅성거리는 소리와 함께 호기심 어린 눈동자들이 민준을 향했죠. 저기 봐, 새로운 아시안이야. 라는 속삭임이 교실 곳곳에서 들려왔습니다. 민준은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자리에 앉았어요. 자, 오늘부터 우리 반에 합류하는 민준을 소개합니다. 한국에서 왔다고 하네요. 스콧 선생님의 짧은 소개가 끝나자마자 여기저기서 킥킥거리는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는 김치 냄새 안 나니? 라고 작게 속삭였고 또 다른 누군가는 영어 할 줄은 알까? 라며 조롱했어요. 민준의 얼굴은 화끈거렸지만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자신의 책상만 바라봤습니다. 수업이 시작되었고 스콧 선생님은 칠판에 수학 공식들을 적어 내려갔어요. 민준은 필기를 하려 했지만 영어로 진행되는 수업은 생각보다 어려웠습니다. 옆자리 학생에게 도움을 청하려 했지만 그 아이는 고개를 돌리고 모른 척했죠. 자, 이제 문제를 풀어볼 텐데. 스콧 선생님의 목소리에 민준은 긴장했습니다. 눈앞이 캄캄해지는 느낌이었어요. 선생님은 민준을 흘끗 보더니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죠. 아시아 학생들이 수학을 잘한다는 소문을 한번 시험해보고 싶었던 겁니다. 민준, 내가 첫 번째로 이 문제를 풀어볼래? 스콧 선생님은 민준을 지목하며 칠판에 복잡한 미적분 문제를 적었습니다. 교실은 순식간에 조용해졌고 모든 시선이 민준에게 쏠렸어요. 민준의 심장은 마구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분명 고등학생 수준을 넘어선 문제인데 칠판에 적힌 문제는 분명 고등학교 수준을 넘어선 것이었습니다. 민준은 선생님의 의도를 직감적으로 알아차렸죠. 그를 당황시키고 망신 주기 위한 함정이었어요. 스콧 선생님의 얼굴에는 이미 승리를 확신한 미소가 번져 있었습니다. 어때, 민준? 너무 어려운가? 한국 교육이 정말 뛰어나다고 들었는데 말이지. 선생님의 말에 교실 안의 학생들이 킥킥거리며 웃었습니다. 전교 1등이라는 브레드조차 저건 대학 수준인데 불가능해요. 라고 중얼거렸죠. 민준의 귀가 벌겋게 달아올랐어요. 이건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그의 자존심, 나아가 한국인의 자존심을 시험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민준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칠판 앞으로 걸어갔어요. 교실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조용해졌습니다. 스콧 선생님은 팔짱을 끼고 여유로운 표정으로 서 있었죠. 그의 눈에는 어서 포기하라는 메시지가 담겨 있었어요. 민준은 분필을 집어들었습니다. 손이 약간 떨렸지만 마음을 가다듬었어요. 한국에서 수학 올림피아드 준비를 했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이 정도 문제는 할 수 있었죠. 시작해도 될까요? 민준의 조용한 목소리에 스콧 선생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민준의 손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천천히, 그러다 점점 빠르게 분필이 칠판 위를 춤추듯 움직였습니다. 복잡한 미적분 공식들이 줄지어 나타났고 민준의 손끝에서 논리가 펼쳐졌죠. 한 분, 두 분. 시간이 흘렀습니다. 교실은 여전히 침묵에 휩싸여 있었어요. 스콧 선생님의 얼굴에서
여유로운 미소가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눈이 점점 커졌죠. 분필 소리만이 교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민준의 손은 거침없이 움직였고 칠판은 복잡한 수식들로 채워져 갔어요. 학생들은 처음에는 비웃던 표정이 점차 놀라움으로 바뀌었습니다. 스콧 선생님은 팔짱을 풀고 몸을 앞으로 기울였죠. 이건 라이프니츠 표기법을 응용한 건가? 스콧 선생님이 중얼거렸지만 민주는 집중한 채 계속해서 풀이를 이어갔어요. 그의 머릿속에서는 수학적 논리가 물 흐르듯 자연스럽게 전개되고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밤늦게까지 공부했던 순간들, 수학 문제와 씨름하며 보냈던 시간들이 지금 이 순간을 위한 준비였던 것처럼 느껴졌죠. 민주는 한 가지 해법에 그치지 않고 두 가지, 심지어 세 가지 다른 방식으로 문제를 접근했습니다. 마치 수학이라는 언어로 자신을 표현하는 것 같았어요. 언어의 장벽을 넘어 숫자와 공식이라는 보편적 언어로 소통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 방법은 테일러 급수를 활용한 접근법이고요. 이쪽은 부분 적분을 통한 해결법입니다. 민주는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영어는 서툴렀지만 수학적 용어만큼은 정확했어요. 스콧 선생님의 얼굴은 점점 창백해졌고 학생들은 숨을 죽인 채 놀라움에 찬 눈으로 칠판을 바라봤습니다. 마지막 등호를 그리고 결과값을 동그라미 친 후 민주는 한 걸음 물러서서 자신의 풀이를 확인했어요. 완벽했습니다. 그리고 교실은 여전히 침묵에 휩싸여 있었죠. 맞나요? 민준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스콧 선생님은 잠시 말을 잃은 듯 칠판을 바라보았어요.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완벽하게 맞았어. 스콧 선생님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침묵에 휩싸인 교실에서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놀라움과 당혹감, 그리고 어딘가 존경의 빛이 스쳐 지나갔어요. 민주는 잠시 그 자리에 서서 자신이 무슨 일을 해냈는지 실감하지 못했습니다. 그때였어요. 뒷자리에서 누군가 천천히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이어서 옆자리, 앞자리. 학생들이 하나둘씩 박수를 보태기 시작했죠. 곧 교실 전체가 박수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민주는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자리로 돌아갔어요. 자, 수업을 계속합시다. 스콧 선생님은 당황한 듯 목소리를 가다듬었지만 그의 눈에서는 이전의 오만함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종이 울리자 스콧 선생님은 민준을 따로 불렀어요. 내 사무실로 잠시 와줄래? 민준은 긴장된 마음으로 교사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혹시 자신이 잘못한 게 있나 싶었죠. 문을 두드리고 들어가자 스콧 선생님은 창가에 서서 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앉아. 민준이 자리에 앉자 스콧 선생님은 몸을 돌렸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이전과는 다른 표정이 있었어요. 정말 놀라운 실력이구나. 솔직히 말하면 너를 당황시키려고 일부러 어려운 문제를 냈어. 한국 학생들이 수학을 잘한다는 말은 들었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거든. 스콧 선생님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민주는 잠시 말없이 앉아 있다가 조용히 대답했어요. 괜찮습니다. 사실 저도 긴장했었거든요. 아니, 내가 사과해야 할 것 같아. 스콧 선생님은 책상 앞으로 와서 민준과 마주 앉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진심 어린 후회가 담겨 있었어요. 내가 오만했어. 너희 교육은 진심으로 놀랐구나. 한국 학생이 이렇게 논리적이고 창의적일 줄은 몰랐어. 민주는 머쓱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스콧 선생님의 말에 한편으로는 자랑스러운 마음이 들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런 편견이 존재한다는 사실에 씁쓸함도 느꼈죠.
한국에선 저보다 더 잘하는 친구도 많아요. 전 그냥 수학을 좋아할 뿐이에요. 민준의 말에 스콧 선생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후 그는 서랍에서 책 한 권을 꺼냈어요. 이건 내가 대학원에서 공부할 때 썼던 책인데 너에게 빌려주고 싶구나. 관심 있으면 한번 읽어봐. 민주는 놀라움과 감사함을 느끼며 책을 받았습니다. 제목은 고급 미적분학과 응용이었어요. 스콧 선생님의 이름이 책 표지 안쪽에 적혀 있었죠. 정말 감사합니다. 아니, 내가 고마워해야지. 오늘 나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었으니까. 스콧 선생님과 대화를 마치고 나온 민주는 복도에서 예상치 못한 광경을 마주했어요. 전교 1등이라는 브래드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거 정말 대단했어. 어떻게 그런 문제를 풀 수 있었니? 브래드의 눈에는 진심 어린 호기심이 담겨 있었어요. 민주는 처음으로 미국 학교에서 누군가와 진짜 대화를 나누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냥 많이 연습했을 뿐이야. 같이 공부할래? 민준의 제안에 브래드는 밝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민준의 학교 생활에 작은 변화가 시작되었어요. 다음 날 아침 민준이 학교에 도착했을 때 이상한 분위기를 느꼈습니다. 복도를 지나가는 학생들이 그를 보고 수군거리거나 인사를 건네는 모습이 눈에 띄었어요. 심지어 어제까지만 해도 그를 무시하던 학생들도 말입니다. 저기 봐, 어제 그 문제 푼 한국 애야. 진짜 천재인가 봐. 민주는 어리둥절한 채로 교실에 들어섰습니다. 그러자 브래드가 급히 다가왔어요. 민준, 너 지금 학교에서 유명 인사가 됐어. 어제 내가 문제 푸는 모습이 학교 SNS에 올라갔거든. 브래드는 자신의 스마트폰을 보여주었습니다. 화면에는 민준이 칠판 앞에서 문제를 풀고 있는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고 한국 교환학생, 대학 수준 수학 문제 완벽 해결이라는 제목이 달려 있었어요. 조회수는 이미 수천을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민준이 말을 잇지 못하고 있을 때 교실 뒤편에서 누군가 다가왔어요. 어제 영상을 찍었던 제시카였습니다. 미안해, 너의 허락 없이 올렸어. 하지만 정말 대단했거든. 모두가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어. 제시카의 말에 민주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한편으로는 당황스러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뿌듯한 기분도 들었어요. 학교 신문에서도 너와 인터뷰하고 싶어 해. 그리고 교장 선생님께서도 너를 만나고 싶대. 브래드의 말에 민주는 더욱 놀랐습니다. 이렇게 갑작스러운 관심이 부담스럽기도 했지만 자신의 실력을 인정받는 것 같아 기뻤어요. 수업이 시작되고 스콧 선생님은 전날과는 완전히 다른 태도로 민준을 대했습니다. 존중과 인정이 담긴 눈빛이었죠. 수업이 끝난 후 그는 민준에게 다가와 말했어요. 수학 동아리를 만들어 보는 게 어떨까? 내가 이끌어줬으면 좋겠어. 민준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이제 그는 더 이상 낯선 이방인이 아니었어요. 학교 사회의 일원으로서 자신의 재능을 나눌 기회를 얻게 된 것입니다. 학교 수학 동아리의 첫 모임이 있던 날, 민주는 긴장된 마음으로 지정된 교실에 도착했습니다. 과연 몇 명이나 올까 걱정했는데 교실은 이미 20명 넘는 학생들로 가득 차 있었어요. 브래드가 반갑게 손을 흔들었고 제시카도 앞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와, 이렇게 많이 올 줄 몰랐네요. 민준이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자 브래드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다들 내가 그 문제 푸는 영상 봤거든. 너한테 배우고 싶어서 왔어. 민준은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동아리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영어로 설명하는 것이 어색했지만 수학이라는 공통 언어를 통해 점차 소통이 원활해졌어요.
학생들은 민준의 설명에 진지하게 귀를 기울였고 질문도 활발하게 이어졌습니다. 너희 나라에서는 어떻게 이렇게 수학을 잘 가르치는 거야? 한국에서는 모든 학생들이 이런 수준인 거야? 질문이 쏟아질 때마다 민주는 한국의 교육 시스템과 공부 방식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한국 문화에 대한 이야기도 나누게 되었어요. 학생들은 호기심 어린 눈으로 경청했고 민주는 문화대사가 된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동아리 활동이 끝나고 나오는 길, 스콧 선생님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오늘 동아리 활동 지켜봤는데 정말 훌륭했어. 다음 주에 있을 지역 수학 경시 대회에 우리 학교 대표로 나가보는 건 어떨까? 민준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제 막 적응하기 시작한 미국 학교에서 대회에 나간다고? 잠시 망설였지만 스콧 선생님의 진심 어린 권유와 학생들의 기대 어린 시선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해볼게요.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민주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단 며칠 사이에 그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낯선 땅에서 소외됐던 이방인에서 이제는 존중받는 실력자가 된 것입니다. 핸드폰이 울렸고 한국에서 온 할머니의 메시지였어요. 손자야, 내 소식 들었다. 정말 자랑스럽구나. 할머니는 이미 SNS를 통해 민준의 소식을 접했던 겁니다. 민준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이제 그는 자신의 정체성과 뿌리에 더욱 자부심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지역 수학 경시대회 당일 민준은 긴장된 마음으로 대회장에 도착했습니다. 학교를 대표해 참가한다는 것 자체가 큰 부담이었지만 동시에 자신의 실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했어요. 브래드와 몇몇 동아리 친구들이 응원을 위해 함께 왔습니다. 긴장 안 해도 돼. 넌 분명히 잘할 거야. 브래드의 격려에 민주는 미소를 지었어요. 대회가 시작되고 문제지가 배부되었습니다. 민주는 차분히 문제를 읽어나갔어요. 대부분 풀어본 유형이었고 몇 개는 새로웠지만 접근 방법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며 민준의 손은 빠르게 움직였고 답안지는 채워져 갔어요. 대회가 끝나고 채점 시간. 민준은 친구들과 함께 결과를 기다리며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너의 그 문제풀이 영상, 이제는 전국적으로 화제래. 심지어 한국 뉴스에서도 다뤘다더라. 제시카의 말에 민주는 놀랐어요. 그의 작은 순간이 이렇게 큰 파장을 일으키리라고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이건 내가 한국을 대표해서 미국에 보여준 모습이야. 정말 자랑스러워해도 될 것 같아. 브래드의 말에 민주는 가슴이 따뜻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이제 그는 단순한 교환학생이 아니라 두 문화를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하고 있었어요. 시상식이 시작되었고 긴장감이 고조되었습니다. 3등, 2등이 발표되었지만 민준의 이름은 호명되지 않았어요. 민준의 마음이 조금 가라앉았을 때 1등, 윤민준, 환호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민준은 믿기지 않는 표정으로 단상으로 올라갔어요. 트로피를 받으며 그는 깊은 감사의 마음을 느꼈습니다. 관중석에는 스콧 선생님도 있었고 그의 얼굴에는 자랑스러운 미소가 번져 있었어요. 시상식 후 민주는 인터뷰를 요청받았습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마이크 앞에 섰어요. 이 상은 저 혼자의 것이 아닙니다. 한국에서 가르쳐 주신 선생님들, 항상 응원해 주시는 가족, 그리고 새로운 친구들이 있었기에 가능했죠. 한국인으로서 자부심을 잃지 않고 최선을 다했을 뿐입니다. 민준의 말이 끝나자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맺혔어요. 학교로 돌아가는 길, 민주는 창밖으로 펄럭이는 태극기를 발견했습니다. 그 모습이 그 어느 때보다 자랑스럽게 느껴졌어요.
한국인의 자존심 절대 낮출 필요 없어요. 민준의 작은 속삭임은 바람을 타고 한국까지 닿은 듯 했습니다. 이제 그는 두 세계 사이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당당히 드러내며 새로운 도전을 이어나갈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